안녕하세요, 민티 여러분. 러너를 위한 본격 팟캐스트 방송 민티런 러닝 라디오. 네, 오늘 417회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3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민티런 러닝 라디오는 매일 아침 6시부터 1시간 동안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민티런 채널에서 언제든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악이 없이 목소리만 담은 보이스 온리 버전 러닝 라디오는 민티런 멤버십 분들에게 특별 공개됩니다. 자, 러닝 라디오를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민티런 멤버십에 가입해 주세요. 러닝 라디오는 멤버십을 통한 후원의 힘으로 만들어집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지금 바로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 댓글도 출석 체크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 번 안 틀리고 한 방에 방송을 오프닝 멘트를 진행했습니다. 최근에 오프닝 멘트 할 때 꼭 글자가 한 개씩 틀려가지고 이거 왜 이러나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거의 완벽하게 한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마음이 좀 이제 좀 안심이 되고 클리어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참 좋네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생방송 그리고 유튜브 다시 듣기로 들어주시는 민티 여러분들, 멤버십 멤버 여러분들, 그리고 전세계 모든 러너 여러분들 모두들 반갑습니다. 저는 러닝 라디오 호스트 민티런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는 날씨가 춥지 않아서 좋다고 생각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상황이 또 달라졌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채팅창에 영하의 날씨다, 지금 나가야 되냐, 약간 이런 글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오늘부터 굉장히 좀 춥습니다. 네. 그리고 공기가 어제 좀 안 좋았죠. 어제 오후부터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오늘은 추워지니까 공기는 이제 다시 좋아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공기 얘기 먼저 좀 해볼게요. 제가 있는 곳은 어제 미세먼지가 80 이상, 초미세먼지가 5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목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제가 원래 미세먼지가 심하면은 두통이 오는 편인데요. 어제도 오후부터 두통이 계속 와서 고생을 했고 목도 칼칼해서 계속 물을 마셔야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실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94 마스크를 쓰고 그러고 나서 제 할 일들을 좀 했는데 그만큼 공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게다가 저는 좀 걱정됐던 게 오늘 화요일 오전에 또 방송이 있잖아요. 근데 방송을 해야 되다 보니까 목 상태가 안 좋아지면 굉장히 방송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계속 아마 기침을 할 겁니다. 지금도 사실 목이 좋은 편 아니에요. 어제 계속해서 공기 안 좋은 데 있다 보니까 목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제가 오늘 방송하다가 조금 중간중간 기침을 하거나 물을 좀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 같은 그런 날씨에는 달리기를 더더욱이나 못하게 된 이유가 방송 때문에. 저는 모든 게 이제 이 방송이 깨끗하게 원활하게 잘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정말 이동할 때 어디 이동할 일 있잖아요. 무조건 마스크를 씁니다. 어딜 가든 마스크를 써요. 사람이 좀 많은 곳 간다 마스크 무조건 씁니다. 혹시나 행여나 감기라도 걸리면은 이 방송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뭐 미세먼지 많은 날 그냥 마스크 벗고 다니다 보면 목이 또 붓거나 두통도 오고 해서 방송에 지장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몸은 제가 챙겨야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약간 방송이 중간에 기침을 할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 겨울에 공기 안 좋은 날이 좀 중간에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이 분명히 한 두 달 전인가까지만 해도요, 뭐 역대 최고의 추위가 될 거다, 뭐 한파가 엄청나게 몰아닥칠 거다라는 그런 기사가 막 뜨다가 최근엔 또 어떤 기사가 떴냐면요, 올겨울은 굉장히 따뜻할 거다, 뭐 평년 기온을 유지할 거다, 아니다 더 따뜻하다, 요런 기사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따뜻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지금처럼 어제 같은 경우에도 조금 포근해지니까 공기가 확 안 좋아졌잖아요. 그런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공기 안 좋은 날이 제법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이제 이번 주에 1년 동안 지금 1년 넘게 바꾸지 않고 있었던 저희 공기청정기 필터를 오늘 좀 주문해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공기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춥죠. 바람이 많이 불고 하기도 하고 대신에 좀 춥긴 한데요. 저처럼 기관 예약하신 분들은 항상 대기질을 자주 체크하시고 달리기 하실 때 조심해서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지금 이제 날씨가 대신에 춥습니다. 날씨 추우니까 나가실 때 옷도 잘 챙겨 입으시고요. 또 기관지 나쁜 분들은 추운 날도 또 감기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라든가 뭐
넥워머라든가 이런 것들도 함께 잘 가주시고, 모자든 좋으니까 꼭 쓰시고 장갑도 하시고 그렇게 달리기 하시고요. 달리기 하다가 몸에서 열이 나면 그때 잠시 벗었다가 나중에 다시 몸에 열이 식으면 다시 장갑 끼고 모자 쓰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뭐 보통 겨울에는 재킷 같은 거 가지고 가니까 뭐 비니 같은 거 하나 더 들고 가셔서 나중에 젖으면 또 갈아서 딱 쓰시고, 그러면은 감기 안 걸립니다. 그 젖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런 감기 걸리거든요. 물론 뭔가 한 개 더 챙겨서 가는 게 귀찮으시겠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죠. 달리기를 위해서 여러분 건강을 망칠 이유는 전혀 없죠. 달리기는 이유는 여러분이 건강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달리기를 하셔야 되니까 조금 뭐 짐이 좀 한두 개씩 더 생긴다고 하더라도 뭐 장갑이든 뭐 넥워머든 비니든 내가 땀을 많이 흘리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 한 개 더 챙겨 가셔가지고 하시고요. 그 재킷 같은 것들이 잘 젖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또 요즘 저렴하게 한 2, 3만 원대에 요런 그 러닝 조끼라고 가방 있죠. 조그만 거. 그런 거 잘 나오거든요. 그 뒤에다가 재킷 하나 더 넣어 가셔가지고 달리기 끝나고 나면 새 걸로 딱 갈아입으시거나 그 위에 바로 하나 더 입으시거나 그러면 또 따뜻하게 돌아오실 수 있을 겁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추위에 감기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최근 들어서 주간 운동 방식을 좀 완전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몇 주 정도, 한 5주, 6주 정도 이렇게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그 테스트를 해봤는데, 평일에는 달리기를 하는 게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더더욱이나 프로젝트가 점점 속도를 내고 있으면서 여유가 평일에 생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앞으로는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달리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평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실내 운동으로 좀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낮에는 매 시간마다 일어나서 계단을 일부러 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간단한 근력 운동도 중간중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유산소 운동을 하루 이틀 월화수목이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동안 이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것들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이 약간 조급해질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달리기 하다가 한 사흘 나흘 정도 달리기를 안 하면은 야 이거 내 기량이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일주일에 주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달려가지고 달리기 기량이 유지가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물론 여러분이 내년 냈을 대구 마라톤이나 동아 마라톤을 나가시는 분이다. 그러면은 좀 부족합니다. 당연히 좀 더 중간에 그래도 평일에 한 이틀 정도는 달리기를 하시는 게 좋은데,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바쁜 기간 동안은 주말 운동으로 좀 하시고 대신에 중간중간 근력 운동, 몸을 움직여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해서 크게 지장이 오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처럼 같은 고민하신 분들 계시다고 한다면은 뭐 저와 같은 방법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들 보면 이제 평일에 개인 일이라든지 회사 업무라든가 아니면은 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 분들, 또 달리기를 하시는 시간이 좀 불규칙한 분들도 계실 건데요. 그런 분들 모두 저와 함께 힘을 내시고요. 평일은 할 수 있는 운동 하시고 주말에 신나게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제 얘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카페인을 끊은 지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전히 카페인을 끊은 거는 아니고요. 거의 안 먹는다. 요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커피는 주로 마셔야 된다고 한다면 디카페인을 마십니다. 웬만하면 커피도 안 마시려고 하는데, 선택지가 별로 없다. 그러면은 이제 디카페인을 마시고요. 물론 디카페인에도 카페인이 아주 소량은 좀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안 먹는 건 아닌 거죠. 카페인 아예 안 먹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제가 하루에 뭐 3잔 정도 마시던 그런 커피, 혹은 커피를 3잔 마실 때도 한 번, 두 번은 투샷으로 마시던 커피를 이제는 일주일에 한 잔 정도만 디카페인을 마시는 정도? 네, 그 정도 수준이고, 카페인 음료 있죠. 뭐 에너지 드링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제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진짜 너무 피곤했어요. 사실 어제 아침에 방송을 할 때도 그때 당시에 수면 시간이 3시간밖에 안 된 상태였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방송을 하고
그리고 또 일을 나가서 프로젝트 하고 집중해서 뭔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오후가 되니까 도저히 이 프로젝트에 집중을 할 수 없어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커피를 에스프레소를 한 잔 마셨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했는데 너무 신기했는데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효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나서 한 20분? 15분 정도 지난 후에 갑자기 이렇게 머리가 확 맑아지는 그런 기분이 들더니 눈이 뭔가 확 떠지는 그런 기분, 그리고 집중이 되는 게 체감적으로 정말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집중이 잘 됐습니다. 피로도 별로 안 느껴지고요. 잠도 전혀 안 오고 몸이 나른한 것들도 완전히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이게 카페인의 힘이구나. 이게 카페인의 효과구나라는 거를 그때 느꼈습니다. 예전에 막 커피를 달고 있을 때는 커피를 마셔도 지금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를 체감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정말 엄청나게 체감이 됐습니다. 저는 아마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커피를 이제 안 마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어제처럼 너무 피곤한 날, 그럴 때는 필요에 따라서는 한 잔 정도 커피를 마실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이런 방식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할 때 좀 부스터가 되는 느낌이 드니까 좋더라고요. 안 그래도 여러분 그 소식 들으셨어요? 요즘 기후 변화 때문에, 이상 기후 이런 것 때문에요. 내년에 농산물들 가격이 정말 폭등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커피값 굉장히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팜유라든지 코코아가 엄청 올랐으니 가격이, 코코아가 얼마 올랐다더라? 거의 2배 정도 올랐어요. 근데 그것도 오르고 있는 게 2배가 이상 갑자기 점프를 해서 올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초콜릿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과자 가격 대부분 다 상승할 겁니다. 팜유 같은 것도 라면 이렇게 할 때 튀길 때 쓰죠. 팜유. 뭐 그다음에 과자 같은 것도 팜유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다음 올리브 오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가격이 올라서 내년에는 과자 값도 많이 오른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커피 값이 진짜 많이 오를 겁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뭐 1,500원짜리 커피 이런 거는 이제는 보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마침 커피값도 오르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커피를 내가 좀 끊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저와 함께 카페인이나 커피를 끊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저는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마음 먹으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저와 함께 꼭 카페인 끊는 거 한번 해보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 끊는 건 아니고 진짜 필요할 때 먹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할 내용들 간단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2가지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위클리 멜빈 코너, 오늘 화요일에 고정 코너죠. 위클리 멜빈 코너입니다. 오늘은요, 겨울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체중을 아주 많이 줄인 사람은 아니라서 이런 얘기하는 게 조금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제가 공부했던 자료들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을 좀 지켜봤던 것들,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한 20kg 가까이 뺐어요, 체중을. 그런 사람으로서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재밌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마라톤 풀코스를 도전할 때, 이게 처음 도전하시는 거든 여러 번 하신 분이든 어쨌든 마라톤 풀코스를 도전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예상은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두려움이 어떤 것 때문인지, 왜 그런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도 저희 생각을 기반으로, 저희 경험을 기반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민티런 러닝 라디오, 그리고 민티런을 후원해 주신 분들 계십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께서 후원해 주셨어요. 후아게님, 최미연님, 김서구님, 그리고 얼치님께서, 얼치님은 또 PB 달성 기념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PB를 달성하면 제가 더 축하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PB 달성하셨다고. 저보다 사실 제가 PB를 달성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에게 또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그 문자가 이렇게 떴더라고요. 보고 얼치님께서 PB 달성하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오히려 저에게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액이 크고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매월 정기적으로,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후원해 주신 분들을 생각하면은 제가 진짜
살면서 무슨 전생에 내가 무슨 복을 받았길래 무슨 일을 했길래 도대체 내가 이런 지금 현생에서 복을 받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매월 제가 솔직히 뭐 방송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또 러닝 유튜버들은 겨울 되면 비수기잖아요. 조회수 떨어지고 막 그러면은 살짝 힘이 빠지기도 하다가도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 또 그리고 멤버십 해주신 분들 계시고 하면은 그분들 이렇게 보면은 진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하면서 더 힘을 많이 내게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송 계속해서 만들겠습니다. 후아게님, 최미연님, 김서구님 그리고 얼치님 모두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많은 분들께서 인사를 주셨는데요. 한번 쭉 보겠습니다. 다들 기온이 내려가서 춥다라고 이야기 많이 주셨어요. 자, 오늘 뭐 물론 나가서 달리기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사실. 왜냐면 1월이나 12월 말쯤이나 1월 가면은 그때 영하 한 10도? 막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랑 비교하면 지금은 뭐 따뜻해요. 물론 그때 아주 추운 날도 돼도 제가 저기 알라스카에 비하면 따뜻해요 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어차피 꼬신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뭐 달릴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겨울에는요 중간에 한 주 이렇게 한 주 두 주 정도 쉬잖아요. 그러면은 체감상 기온이 내려가는 게 더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달리기 하기가 진짜 힘들어지니까 어떻게든 나가셔가지고 걷기를 하셔도 괜찮으니까 나가셔가지고 꾸준히 뭔가를 하셔야지만 달리기가 겨울 달리기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드문드문 해가지고는 안 돼요. 봄, 가을 생각하시면서 하면 안 되고 서서히 추위에 좀 익숙해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요것도 잘 잊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들 춥다는 얘기가 많고요. 해피러니님께서는 좋은 아침입니다. 나갈까 말까 고민 중인데 나가야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한 얘기를 물어보셨군요. 알고 계신데 정답을 한 번 더 듣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해피러니님 나가서 들으면서 저희 방송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피러니님 화이팅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다른 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벌써 뭐 아침 운동 마치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네요. 찐님이라든가 이렇게 다들 대단하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첫 인사 주신 분이 계셨는데 네, 이준용님께서 화이팅하고 외쳐주셨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첫 인사 주신 분 맞으시죠?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이준용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시간 되실 때 여유 되실 때 한 번씩 또 인사 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판다고님께서요.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번 목요일 방송 듣고 음주 때문에 아침 운동 쉬다가 오늘 다시 나왔습니다. 일어나서 고민하다가 민티런 들으러 달리기 나가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 방송이 달리기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진짜 저는 너무 기쁩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달리기를 하지 않는 분이 달리기를 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달리기를 하고 계신 분이 계속해서 달리기를 하게 만드는 거, 달리기를 중간에 잠시 어떤 이유든 중단하셨던 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서 일어나서 또다시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 이런 걸 목적으로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달리면서 들으면서 또 즐겁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저희 방송을 들으면서 나가서 달리기 하신다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뭔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판다곰님 즐겁게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또 다른 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첫 인사 주신 배종화님, 안녕하세요. 배종화님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시간 방송 댓글은 처음이네요. 지난 주말 21km LSD 뛰어서 그런가 왼쪽 무릎이 시큰하지만 출근런 나왔습니다. 와, 출근런을 대단하십니다. 새벽에 들을 때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가끔 이제 출근런 하시기 전에 그날의 뭐 기분이나 생각 같은 것들이나 듣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딱 이제 출근런 하셔가지고 가시는 도중에 방송할 때 제가 배종환님의 이야기를 또 전해드리거나 질문에 답을 해드리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저희 라디오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러닝 라디오를 그냥 있는 그대로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면 안 되고요. 저희 방송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내가 달리기를 할 때 더 즐겁게 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해주세요, 저런 얘기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계속 남겨주셔야 저도 그런 얘기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방송을 더 즐겁게 들으실 수 있거든요.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배종환님 오늘
첫 번째 실시간 방송 댓글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근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아이고, 런양사님께서 인사 주셨네요. 아까 안 그래도 그 저희 음악의 첫 번째 음악이 하와이였거든요. 딱 런양사님이 생각이 났는데 오늘 이렇게 또 인사를 남겨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굿모닝입니다. 영도는 딱 뛰기 좋은 온도 같아요. 7km 뛰고 와서 너무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요. 유부초밥 만들면서 라디오 재밌게 들어볼게요. 오늘도 민티님들 모두 화이팅 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 즐겁게 유부초밥을 만들면서 저희 방송을 들어주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맛있겠네요, 유부초밥. 저는 좀 전에 와이프가 화면 바꿔야겠다. 좀 전에 와이프가 그 뭐라고 그러지? 오트밀 가지고 오트밀에다가 참치랑 그 다음에 뭐 참기름이라는 거 딱 해가지고 뭔가 죽처럼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그거 잘 먹었는데 런약사님께서는 유부초밥을 만들고 계시는군요. 참 대단하십니다. 이 시간 일어나셔가지고 또 애들 또 준비하고 등교 준비하시고 하시는데 화이팅입니다. 또 좀 이따 야구 또 나가셔야 되잖아요. 화이팅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또 다른 분들 인사 남겨주신 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 계셨죠? 네, 이하라님. 네, 이하라님입니다. 이하라님께서요. 첫 인사 주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이하라님. 민티러님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드려요. 간만에 새벽런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역시 일어나기는 힘들어도 일단 신발만 신으면 그 다음은 자동입니다. 민티러님 방송 저는 주로 퇴근 후 밤에 들었는데 오늘은 라이브라고 하시면서 느낌표 땅땅 찍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녁에 들어도 괜찮죠? 원래 목소리가 약간 이 졸리는 목소리잖아요. 그래서 밤에 들으면 괜찮아요. 최근에 제가 텐션을 조금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데 올려봐야 뭐 거기서 거기고 목소리가. 근데 이렇게 인사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라이브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재밌게 들어주시고 아침 달리기 너무 좋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긴 힘들죠. 하지만 일단 나가면 그냥 걷기만 하자라고 나가잖아요. 나가면은 아까워요. 그래서 조금씩 뛰게 되고 뛰다 보면 좋네, 기분 좋네, 뛸만하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쭉 달려지게 됩니다. 현관년 넘기 굉장히 힘든 거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사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어떻게든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이하나님, 네, 달리기 즐겁게 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도 달리기 하신 것처럼 시원하게 기분 좋게 행복하게 오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또 다른 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뒤에 인사 주시면 러너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해피러닝께서도 인사 주셨고요. 반갑습니다. 러닝 라디오 덕분에 5km 뛰고 들어갑니다 라고 하셨는데 화이팅입니다, 해피러님. 자, 그리고 삼방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비몽사몽으로 듣고 있었는데 지금 댓글 달면 승자인가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어나신 것만 해도 대단하시고요. 자, 이제 일어나셨으니까 옷 한번 입으시고 바람만 좀 쐬러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더 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꼬야TV님께서도 인사 주셨고요. 그리고 슬로우스테님께서 일과 공부로 하루 커피를 10잔 마신 적도 있었는데 요즘은 3잔으로 줄인 것이 더 각성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식후 2-3시간이 지나도 달리면 트름이 올라오고 불편한데 남편은 더 좋다고 하네요. 5km 대회지만 대회를 나갈 때도 저는 공복으로 가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트림이 나오는 거는 그냥 가스가 찬 거죠. 그리고 그거는 식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위로 나오는 가스 말고도 아래로 나오는 가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 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뭐 이제 달리기 하면서 그 가스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디서 얘기했더라? 러닝 라디오에서 얘기했나? 주간 러닝 라디오 멤버십 채팅에서 얘기했나? 아무튼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런 가스가 많이 올라오신 분은 사실 식습관을 조금 먼저 좀 보셔야 돼요. 네, 그런 거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류성 그 위염이라든가 뭐 식도염 이런 것도 있는 분들이나 약간 약하게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더 심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식사를 조금 공복으로 하는 것도 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그렇게 썩 권장하진 않아요. 사실은 권장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기 전에 먹는 음식으로 어떤 게 좋을지를 본인이 한번 찾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검색해 보시고 여러 가지 먹어보시다 보면 본인에게 맞는 게 딱 잡힐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슬로스템님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커피도
3잔을 마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줄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간 벌써 35분 지났는데요. 아이고, 어제 러닝 라디오 올려주신 분들 글도 안 읽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께서 러닝 라디오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희노애랑님, 용용이님, 후하게님, 달리는 집사님, 농킴님, 그리고 자유새님, 하늘색님, 우보말리님, 찐님, 식초개굴님, 김희정님, 탱이님, 달빛냥이님, 켈리스님, 베베니님, 그리고 모비딕님께서도 오랜만에 인사 남겨주셨고요. 펀조깅님, AM326님, 고은이수연님, 초록빛 아침님, 이종찬님, 괜찮아다 오케이님, 갈소수님, 그리고 정진용님께서도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그 중에 한 개, 2개 정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주신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네, 이종찬님께서요. 민티런님은 조끼랑 바람막이 둘 다 입을 때 조끼 입고 바람막이를 입나요? 아니면 바람막이 입고 조끼를 입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 사실 요거 별다른 생각이 없었는데 질문 듣고 나는 어떻게 입었지? 이 생각을 순간 좀 하긴 했어요. 저는 바람막이를 먼저 입고 그 위에 조끼를 입는 방식으로 네 그렇게 달리기를 아니다 반대 잠깐 헷갈리네. 그게 아니고 조끼를 입고 그 위에 바람막이를 입습니다. 네, 그래서 뛰다가 체온 조절이 필요할 때 그냥 그 재킷을 벗어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그 팔 부분이 노출이 되잖아요. 물론 안에는 긴 옷을 입고 있기는 합니다만 노출이 되면서 빨리 이게 좀 땀 같은 게 증발되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저는 땀이 좀 많아요. 땀이 좀 많아서 중간중간 옷을 그러니까 땀이 많이 난다 싶으면 몸에서 뭔가 수증기가 나오는 기분이 들면은 빨리 옷을 이렇게 열거나 벗어서 이걸 빨리 날려버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끼를 바닥 위에다 입으면은 조끼를 벗어도 그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조끼를 먼저 입고 그 다음에 위에다 바람막이 입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저한테 맞는 거고요. 사람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옷을 입는 방식.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바람막이 입고 조끼를 입어보고요. 그 다음에 조끼 입고 바람막이 입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셔가지고 나는 어떤 방식이 더 잘 맞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다른 분 하나만 더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분 읽어볼까요? 네, 켈리스님께서 글 남겨주셨는데요. 2024년을 돌아보면 절반의 성공도 있었고 행복했던 기억이 많았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2025년에는 라이프 스타일을 리셋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동기부여 해주신 민트러닝 감사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참 훌륭하게 살고 계신데 2025년에는 더 발전된 켈리스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너무 무리 나지 마시고요. 올해 절반의 성공도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대단하십니다. 엄청 많은 것들을 도전하셨고 또 그러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좋은 성과 있을 거고 조금 늦어진다고 해도 괜찮으니까요. 길게 보고 그렇게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캐리스님 화이팅입니다. 제가 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화요일의 고정 코너 위클리 웰빙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겨울 다이어트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요. 어머나 저거 내 얘기인데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또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반성의 시간을 가진과 동시에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12월입니다. 연말이라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12월도 금방 갈 겁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는 대구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하는 오늘이 12월 3일인데요. 12월 3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2025년 대구 마라톤까지 대략 83일, 82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동아 마라톤까지는 104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고요. 언뜻 보면 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 보일 수 있지만요. 실제로는 금방 지나갑니다.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꾸준히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몸을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당연히 체중 조절도 중요하죠. 지금부터 체중 조절 안 하고 있다가 방심하고 있다가 내년 1월이나 내년 2월에 대회 한 달 앞두고 부랴부랴 체중 조절을 하려고 하면은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체중도 빨리 안 빠지고요. 훈련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먹는 걸 안 먹다 보면 훈련이 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더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중요한 건 이제 이겁니다. 지금 바로 체중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이 겨울이라는 겁니다. 지금 겨울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보통 이런 생각 가지실 거예요. 겨울은 다이어트 하기에는 힘든 계절이다.
이런 인식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겨울이 되면 우리 몸은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하고 식욕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겨울에 먹는 음식들이 대부분 고열량의 음식들이 많기도 하고요. 게다가 외부 활동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도 좀 줄어들게 되죠. 바깥 날씨가 추우니까 야외 활동도 점점 줄어들고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니까 하루 중 뭔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겨울 다이어트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의외의 기사들이 뜹니다. 겨울은 오히려 다이어트하기에 좋은 계절이다 이렇게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싶지만은 그래도 제목이 뭔가 솔깃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읽어보고 제가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겨울에는 기초대사량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 이유는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 몸이 열을 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따뜻하게 있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적당히 쌀쌀함을 유지했을 때 우리가 몸이 더 열을 내도록 되고 그다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더 많이 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과정에서 갈색 지방을 많이 더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중을 좀 더 줄일 수 있다라고 해요. 추운 날씨에 활성화되는 갈색 지방은 체내의 어떤 지방을 분해시키고 배출하는 걸 돕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갈색 지방이 비만을 유발하는 백색 지방을 없애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추운 곳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더 갈색 지방을 더 많이 빠르게 쓴다고 하니까요. 약간 쌀쌀한 데 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같은 양의 운동을 하더라도 약간 낮은 기온에서 운동을 한다면은 칼로리 소모가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쉽게 살이 빠진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으니까 어느 정도는 신뢰할 만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알겠어요. 그 기사 보면 그런 거 저는 보면은 그냥 그렇구나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짜로 겨울에 살이 더 빠질까요? 여러분들 아마 경험적으로 아실 겁니다. 겨울에는 살이 더 많이 찐다는 걸요. 아까 분명 그 연구 결과에는 겨울에 살이 더 빠진다고 했는데 왜 겨울에 살이 찌는 걸까? 이게 이제 좀 의문이거나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연구는 다른 것들이 통제된 환경에서의 연구인 거고 우리는 그 환경을 통제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사실 이 이유를 모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 더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겨울에는 진짜 겨울에는 조금만 더 적게 먹고 조금만 더 많이 움직인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연구 결과 이런 것들 맞물려 가지고 우리 몸의 체중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어요. 평소보다 좀 덜 드시고 더 많이 움직인다. 그럼 겨울엔 더 많이 체중이 줄어들겠죠. 분명히 그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겨울은 체중을 줄이기에 정말 좋은 기회라는 건 확실히 맞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체중 줄이기에 정말 좋다고 하는 이 계절에 왜 우리는 체중을 줄이지 못하는 걸까요? 그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맛있는 게 너무 많고요. 그리고 움직이기는 너무나도 귀찮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인류는요, 겨울철 생존을 위해서 겨울에 고열량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고열량이라는 요 세 글자의 단어를 다른 글자의 단어로 변경하면 이퀄이 뭐냐? 고열량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요, 맛있다라고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겨울에 먹는 음식은 맛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열량이 높은 음식을 우리가 두뇌에서 대부분 맛있다라는 감정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영화 매트리스에 나온 것처럼 설탕의 맛이 정말로 맛있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 두뇌가 그걸 맛있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일까를 봤을 때는 후자의 경우라는 거죠. 사실 과학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먹는 맛있다는 음식은 대부분 고열량 음식인 이유가 그게 우리가 인류가 생존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더 먹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맛있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긍정적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요. 맛있습니다. 침이 고이네 얘기하는데 맛있어요. 근데 맛있는 거 있어요. 그래. 겨울에 맛있는 음식이 많아요. 그러면은 고열량 음식, 맛있는 음식이 많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그런 음식이 우리 눈앞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그걸 지금 당장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배가 불러도 잠시 뒤에 식사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눈앞에 맛있는 게 앞에 있으니까 하나 정도 먹어볼까? 과자 하나만 먹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죠. 맛있는 음식, 그러니까 고열량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두뇌가 느끼는 즐거움, 쾌감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하나만 먹으면 되겠다. 하나만 먹으면 맛있겠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죠? 대부분 우리 먹에서
머릿속에는 먹어보자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를 먹습니다. 일단 하나를 먹으면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우리 두뇌는 더 먹고 싶다라는 감정이 막 올라옵니다. 이만큼 하나만 먹었으니까 됐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 그리고 한 개씩 두 개씩 입안으로 음식이 들어가고 뭐 과자도 먹고 그러다가 정신 차려보면은 이제 빈 봉지가 눈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면서 한 번 더 또 다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열량 음식들은 일반적으로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과자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배가 부르다는 감정의 만족감은 없어요. 분명히 씹고 맛을 볼 때 그 짭짤하고 달달하고 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데 먹고 났을 때 배가 좀 포만감 느껴지고 하는 그런 또 즐거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먹어야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또 식사 또 하고 뭐 또 다른 것도 찾아가서 냉장고 문 열고 빵 같은 거 먹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움직임까지 덜 하게 되니까 당연히 체중이 늘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겨울에 체중을 줄일 수 있을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적게 먹고 꾸준히 움직인다. 이겁니다. 이게 정답이죠. 하지만 적게 먹는 거는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많이 먹지 않고 많이 움직인다. 이렇게 바꾸는 게 차라리 현실적입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인다. 둘 다 힘든 거잖아요. 그것보다는 그냥 먹는 거는 보통으로 먹고요. 많이 먹지만 말고 대신에 많이 움직이자. 이렇게 가는 게 차라리 속편합니다. 그러면은 겨울에 혜택이겠죠. 원래 조금 더 움직이면 살이 더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플러스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체중 감량이 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팁들, 그리고 제가 이번 겨울에 사용하려고 하는 방법들,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 봤던 이야기들 종합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팁은 하나 있습니다. 많이 먹지 않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권장드리는 방법은, 요건 제가 어디서 본 건 아니에요. 제가 쓰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인데, 간식 도시락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집에 이제 가셔가지고 주방 가셔가지고요, 집에 있는 락앤락이라든가 뭔가 밀폐 용기 있죠. 플라스틱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럼 밀폐 용기를 하나 꺼내세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하루 동안 먹을 간식을 모두 담아두는 겁니다. 뭐 커피부터 시작해가지고 초콜릿도 있고요, 사탕이든 뭐든지 간에 그 안에다 담는 겁니다. 밀폐 용기가 좀 커야겠죠. 여러분들 아마 과자 많이 드신 분은 좀 밀폐 용기가 커야 될 겁니다. 아무튼 거기다가 그날 먹을 간식들을 거기다 다 넣는 겁니다. 자, 그리고 끝입니다. 그거를 이제 하루 동안은 딱 그 안에 들어있는 간식만 먹는 겁니다. 더 이상은 먹으면 안 돼요. 남기는 건 괜찮습니다만 추가로 더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간식을 아예 안 먹는 게 아니라 일정 분량으로 제한을 우리가 걸 수 있습니다. 식사는 정량만 하시면 되고요. 더 먹지 않고 딱 1인분만 시키면 됩니다. 지키는 거죠. 그러다가 간식을 이렇게 통을 딱 만들어 가지고 그 양만 딱 먹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간식 먹는 게. 그러면은 간식의 양을 조금씩 줄여 나갑니다. 그러니까 밀폐 용기를 한 단계 더 작은 걸로 이제 줄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간식의 양을 조금씩 줄입니다. 과자나 간식이 몸에 안 좋다고 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갑자기 나 오늘부터는 절대 안 먹을래 이러면은 아시잖아요. 역효과가 옵니다. 요요 심하게 옵니다. 과자 요요도 심합니다. 요요가 심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큰 통이어도 좋으니까 간식 도시락, 뭐 밀폐 용기 아니어도 큰 거 좋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날 먹을 그 간식들을 한번 모아놔 보세요. 그리고 조금씩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의외로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 먹을 간식을 한번 이렇게 통에다 넣잖아요. 그러면 눈으로 보게 됩니다. 내가 하루 동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양의 간식이나 과자나 이런 걸 먹는구나라는 게 눈에 딱 보여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이렇게 많이 먹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는 과자 한 봉지씩 까먹고 쿠키 하나씩 먹을 때는 이게 양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가늠을 못 하다가 다 모아놓고 보면, 야, 이거 생각보다 많네? 내가 돼지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약간 경각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도 있으니까요, 이 간식 도시락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많이 먹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일찍 자는 겁니다. 야식이 정말 무섭습니다. 겨울은 또 특히나 야식이 더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시간을 정해두면 돼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시간은 밤 10시에 수면을 취하는 건데요, 뭐 조금 늦게 주무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11시에는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는 뭐 글리코겐도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그 다음날 달리기를 위한 여러 가지 양질 에너지를 몸에 비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죠. 배가 고프면 잠을 못 자는 분이 계십니다. 배가 고프다는 감정 때문에. 자, 그런 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바나나를 좀 추천드립니다.
바나나는 포만감을 줄 뿐더러 잠을 잘 오게 하는 그런 효과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바나나는 먹고 잠이 들어도 좀 소화내는 부분에서 부담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을 자야 되는데 나는 배고파서 못 자겠다.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때 갑자기 빵 꺼내 드시고 뭐 과자 드시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보다는 차라리 바나나 하나 드시고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주무시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가능하시다면 간헐적 단식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 요 간헐적 단식이란 제안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요. 왜냐하면 간헐적 단식이 맞는 사람보다 맞지 않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거 먼저 얘기 드릴게요. 꼭 하셔야 되는 거는 아닌데, 관심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간헐적 단식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24시간 동안 단식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녁 식사 후에 아무것도 막 먹지 않는 단식 정도만 하셔도 사실 충분합니다. 식사를 몇 시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녁에 6시나 7시에 밥을 먹는다. 그래서 8시쯤 됐다. 그때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식사를 안 하셔도요. 사실 굉장히 꽤 긴 시간 동안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거거든요. 잠자는 것도 퉁쳐도 돼요. 그냥 그렇게 상관없어요. 뭐 어차피 안 먹으면 되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간헐적 단식하면 약하게 도전을 해보시고요. 익숙해지고 나면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진짜 저녁에 안 먹는 단식 정도만 하셔도 겨울에는 살 빠지는 거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많이 움직이는 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굳이 해야 되나 싶은데 그래도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러너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여러분은 러너입니다. 러너는 뭘 하는 사람이죠? 달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달리기는 꾸준히 해야겠죠. 어디 가서 나는 러너야 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한다면, 특히 나는 민티야 라고 얘기하시려고 하면은 꾸준히 달리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날이 추우니까 그게 잘 안 돼요. 자, 그럴 때는요, 일단 러닝 라디오가 방송하는 날은 난 무조건 나가겠다. 달리지 않아도 괜찮다. 일단 나간다. 산책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나가셔서 걷기만 하셔도 괜찮아요. 일주일 동안 걷기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나가면 달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방송하는 날 나가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힘들게 방송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저는 방송을 하고 여러분은 달리기를 하고, 방송하는 날 나 무조건 방송 들으면서 나가서 걷겠다, 뛰겠다, 이렇게 한번 다짐을 해보시고 꾸준하게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힘든 분들 일단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일상에서의 활동을 늘리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을 통해서 이제 줄이는, 살 빼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 일상생활에서 활동을 늘리는 게 훨씬 더 효과는 사실 크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또 쉽지는 않습니다. 또 난 달리기를 하고 있지만 보강 운동을 하나 더 할래. 이것도 생각만큼 쉽지는 않아요. 뭔가 작심하고 시간을 내서 운동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사실 보강 운동 해야 된다 말은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뭐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다가 잠시 일어나서 계단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그 다음에 뭐 저기 푸시업하고 이런 것들은 하고 있지만은 본격적인 건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러닝 라디오 매일 하다 보니까 추가 운동을 하는 건 진짜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어쨌든 일상에서 활동을 조금씩은 늘려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라든지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들보다는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고요. 혹은 뭐 집으로 가는 지하철이나 뭐 버스 같은 것들을 한 정거장, 뭐 버스 같으면 2정거장 정도 먼저 내려서 걸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부터 사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지금 다니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1시간마다 타이머 걸어두고 일부러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고, 뭐 그래봐야 4층 5층이지만 그래도 1시간마다 좀 몸을 움직이게 되면 이런 것들이 하루에는 뭐 7, 8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꾸준한 활동들이 쌓이게 되면 겨울 동안 건강하게 체중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물론 이렇게 말한 저도 그게 잘 되는 건 아니고 가끔 까먹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어떤 겨울철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을 건데요. 이 방금 얘기 드렸던 거는 저의 방법이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팁이고, 실제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좋은 경험을 하시고 더 꿀팁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방송 끝나고 나면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의 팁을 남겨주시면 다른 러너분들, 다른 민티님들에게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수님 그리고 달려라 이니님, 네, 두 분 인사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 또 지니님께서도 인사 주셨고요. 길장님께서도 인사 주셨네요. 모두들 감사합니다. 바수님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반갑게 인사 주셨고요. 그리고 달려라 이니님께서는 굿모닝입니다. 늦잠 자서 오늘은 멤버들 대신 민티런 들으면서 달렸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 멤버분이 런장사님이시죠. 네, 오늘 늦잠 잤지만 그래도 나가신 것만 해도 대단하십니다. 늦잠 자고 나면 사실 나가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냥 오늘은 쉬어버릴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하루 좀 쉰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셨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정신력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달리기 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분들께서도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글 남겨주셨는데, 런양사님께서는요, 저는 락앤락에 방울토마토, 양배추, 단호박 바로 먹을 수 있게 주말에 만들어 두고 과자 먹고 싶을 때는 바로 먹어요. 그래도 군것질 참는 건 너무 어려워서 조금 더 뛰어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단 거를 참 좋아하시는 분인데 와 이렇게 방울토마토, 양배추, 단호박 생각만 해도 그렇게 딱히 먹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 근데 이거 드신다고 하니까 정신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과자통을 준비해 두는 거 초보자분들 런약사님은 이게 정신력도 있으시고 경험이 많으시니까 되는데 처음 다이어트 도전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너무 이제 런약사님처럼 고수를 따라 하시게 되면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과자통 하나 작은 거 마련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간식 박스를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니까 나중에 어떤 분들은 간식 박스에다가 넣는 과자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부피는 작으면서 고열량 이런 음식도 넣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과자 박스에다가 우리가 포카치 같은 그런 스낵을 한 봉지 넣으면 꽉 차버리잖아요. 안에 질소가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줄여가지고 꾹꾹 눌러 담던데 그분한테 제가 그렇게 또 추천드렸어요. 무게로 대라, 무게로. 무게로 재가지고 하루에 몇 그램만 먹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진짜 군것질 잡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습관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또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과자를 한동안 안 드시다가 나중에 이런 방울토마토나 단호박, 양배추 드셔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달달하고 맛있었구나. 근데 우리가 과자를 먹다 보면 그런 진짜 자연에서 온 음식들의 달달함을 못 느껴요. 한 달만 과자를 끊어보시고,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끊어보시고요. 정말 당근 하나를 씹어서 먹어보세요. 당근이 이렇게 맛있었구나. 그런 생각 드실 거고, 방울토마토 하나를 먹으면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맛있었어? 이런 것들 느끼시게 될 겁니다. 우리 입맛은 시간 좀 기다려주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전패전하스님께서는요, 해안도로 뛰러 나갔다가 종아리와 무릎이 아파서 걷고 왔습니다. 여름에 통기성 안 좋아서 저를 힘들게 했던 러닝화가 겨울엔 좋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여름에는 이거 왜 이렇게 통기가 안 돼? 신발 잘못 샀나? 이런 신발이 겨울 되면은 왜 이렇게 바람이 잘 들어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추워지면은 내 신발이 통기가 왜 이렇게 잘 되지? 라는 생각하는데 또 그 다음에 여름에 그 신발 신고 나가면 또 이렇게 통기가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계절의 변화가 큰데 우리나라는 그런 계절 변화를 느낄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해피러닝님께서는요, 잘 달리고 왔습니다. 추운데 뛰는 분들 꽤 계시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임영웅 효과가 아닐까, 기안84 플러스 임영웅 효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달린 분들 많이 계신데 올겨울은 작년보다 좀 더 많은 분들이 달리기를 이어나가셔가지고 건강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언가에 도전할 때 두려움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대부분은 별다른 걱정이 없는 편입니다. 좀 부모님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그런 낙천적인 성격이셔가지고요. 저도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사회생활 할 때도 저는 좀 더 긍정적 플러스 낙천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안 좋은 일은 좀 잘 까먹는 편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저는 안 좋은 일 자체를 기억에서 지운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안 좋은 일에서 받았던 안 좋은 감정들은 좀 잘 지우는 편이에요. 안 좋은 일 자체가 기억을 못하는 건 아닌데 그 감정을 좀 잘 지우는 편입니다. 대신에 안 좋은 일에서 배워야 할 부분이라든가 뭔가 긍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좀 잘 기억하고, 우리가 안 좋은 일이라고 해도 나름 그 안에는 소소하게 좋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배워야 될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것들을 알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잘 기억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저의 이런 성격 때문인지 저는 뭔가를 시작하거나 뭔가 도전을 할 때 딱히 두려움은 없어요. 주변에서 야 그거 되겠어?
괜찮을까 이런 얘기를 해도 저는 굉장히 그렇게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좀 그래요. 그냥 해보고 일단은 빨리 해보고 아니면 빨리 접는 거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달리기를 할 때 가끔은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달리기를 할 때 혹은 대회에 나갔을 때 뭐 새로운 달리기 목표에 도전을 할 때 이런 경우에 아마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좀 있으실 건데요. 두려움이라고 표현하면 사실 너무 조금 부정적인 것 같고요. 그냥 걱정거리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요, 특히 풀코스 마라톤 대회, 네, 풀코스를 도전함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두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드리는 건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함께 제 주변의 러너들을 지켜보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긴 하지만요, 재밌게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은 나는 그러고 보니까 풀코스 마라톤 도전할 때 뭐가 가장 겁나고 두렵고 걱정이 되었지? 혹은 뭘 지금 내가 풀코스 도전하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뭐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해결 방안까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러너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건 바로 DNF입니다. 즉 Did Not Finish죠. 풀코스에 도전했지만 완주를 하지 못하고 레이스를 중간에 중단하는 걸 얘기합니다. DNF가 두려운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DNF를 내가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런 이유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아쉬움이라든지 실망감, 부끄러움 이런 감정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정말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그거 성공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 느끼는 아쉬움,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실망감 혹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절망감 같은 부분들, 우울감을 느끼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걱정스러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부끄러움들, 뭐 이런 걱정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근데 저는 DNF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는 달리기를 오랫동안 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억지로 이걸 달성하고 대신에 미래를 잃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하는 이만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영조 감독처럼 올림픽 금메달 따고 그 뒤로 달리기 안 하는 거, 그 정도면 뭐 약간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우리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달리기가 없는 미래를 선택할래? 라고 한다면, 아니면 지금 DNF 안 할래를 선택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지금 DNF 하고 미래를 갖다가 택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마라톤을 좀 극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안84의 마라톤 영상을 보고 작년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감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마라톤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안84가 아무런 데미지도 없이 정말 편안하게 여유 있게 막 방긋방긋 웃으면서 완주를 하고 골인을 했다고 친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달리기에 도전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올해 뉴욕 마라톤 대회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출이 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하고 쓰러지고 막 그랬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극적인 걸 원하거든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도 자극적인 콘텐츠입니다. 뭔가 뭐 약간 섹슈얼하고 폭력적이고 그런 콘텐츠만 자극적인 콘텐츠가 아니에요. 굉장히 슬프고 우울하고 막 그런 것들도, 혹은 뭐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것들도 자극적인 콘텐츠들을 합니다. 우리 두뇌에서 자극을 받는 거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마라톤은 고생을 해야 된다라는 공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그게 폼이 나기도 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와, 이번에 풀코스 달리셨다면서요. 너무 축하해요. 와, 진짜 대단해요. 풀코스 달려보시는 거 어때요? 이렇게 물었는데 나 그냥 평소에 마일리지 꾸준히 쌓았고 페이스도 무리를 안 해가 달려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편안하게 달렸는데요. 잘 달렸어요. 들어와서도 별로 안 힘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왠지 어떤 분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뭔가 극적인 게 없어서 내가 대단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극적인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뭔가 극한까지 도전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죠. 그래야지만 어떻게 보면 뭔가 마라톤을 극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힘들어도 이겨내야 된다. 그래야 지금의 달리기가 더 빛난다. 이렇게 무의식 중에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 안 해요. 라고 말은 하지만
막상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거 느꼈거든요. 말로는 굉장히 편안하게 달리는 게 최고야 라고 하면서도 막상 달리기를 할 때는 뭔가 극기 뭔가 넘어서는 그런 것들에 뭔가 내가 해야만 된다. 그래야지 내가 오늘 달리기가 빛난다라는 생각이 의연중에 뭔가 깔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솔직하게 저는 얘기 드릴게요. 저도 그런 생각이 지금도 사실 사라지지는 않아요. 왜냐? 어린 시절보다 봤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먼저 이런 마음을 좀 버려야지만 우리가 DNF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멋진 달리기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멋진 달리기는요. 정말 아무런 데미지 없이 편안하게 아니죠. 오히려 방긋방긋 웃으면서 꼴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요. 달리기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달리기 해본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 딱 압니다. 정말 저분은 평소에 진짜 꾸준하게 달리기 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웃으면서 꼴인지 풀코스를 웃으면서 들어오잖아요. 진짜 그분은 꾸준히 달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레이스에서도 뭔가 감정에 지배받지 않고 정말 레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최고의 컨디션과 정신력으로 컨트롤하면서 달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압니다. 러너들은 압니다. 그렇게 들어오신 분이 진짜 찐 고수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DNF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미래를 위한 건강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잊지 마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니까 저랑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완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목표한 기록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혹은 자신이나 남들이 볼 때 약간 실망스러울 만한 그런 기록이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완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신경이 쓰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록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달리기를 스스로 평가하거나 혹은 평가를 받을 때 기록 이외에는 평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너무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정말 즐겁게 달렸다라는 것을 뭔가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평가받기도 쉽지 않아요. 그냥 내가 웃으면서 사진 찍고 그런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감정적인 부분은 명확하게 어떤 객관적인 수치나 자료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가민 워치든 코러스 워치든 어떤 세상의 워치든 내가 행복하게 달렸는지를 측정해 줄 수 있는 기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즐겁게 달린다고 해도 기록이 잘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당연히 하게 돼요. 웃는 사진이나 멋진 사진으로 인증할 수 없는 그런 걸로 인정할 수 있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마라톤 대회 보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카메라 들이대면 웃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속아가지고 마라톤 대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라톤 트레일 러닝 하는 거 사진 보면 다들 막 방긋방긋 웃고 V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1초예요. 1초만 웃은 거고 실제로는 더 힘듭니다. 근데 그런 사진들만 노출되니까 야 마라톤은 너무 좋은가 봐 이렇게 생각했다가 딱 마라톤 대회 나오면은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런 기록들 막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편안하게 잘 들어오면은 충분히 잘 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두려워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상이죠. 어떻게든 완주는 한다고 하더라도 완주를 하고 난 다음에 너무 큰 부상을 입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짧게는 한 달, 길면은 몇 개월 동안 달리지 못합니다.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처음에는 이 부상이 약간 훈장처럼 느껴지기도 하다가도 한 몇 개월 정도 제대로 달리기를 하지 못하게 되면 왠지 내 몸이 약한 것 같고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한번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다음 풀코스 대회 나갈 때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굉장히 많이 돼요. 풀코스 달린 후에도 쌩쌩하게 달리는 분들을 보면 더 비교가 되죠. 왠지 내가 더 약한 것 같아요. 풀코스를 완주했을 때만 해도 저 사람이나 나나 둘 다 완주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둘 다 막 기분 좋았는데 그 사람은 그 다음날부터 너무 멀쩡하게 달리는데 나는 갑자기 무릎 아프고 발목 아프고 발바닥 아프고 그래가지고 막 한 달, 두 달 쉬고 있고 다른 사람은 계속 달리기 하면서 성장하고 이러면은 어느 순간 나는 아닌가 보네. 약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자기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주 부상이 심한 경우가 문제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예 예전의 기량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아주 간혹이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분들도 좀 계세요. 특히 주변에서 굉장히 평소에 빡세게 마라톤을 하는 분들, 막 단기간에 마라톤 대회 막 몰아서 막 달리고 막 사람들이 막 우와 대단하다 으쌰으쌰 하니까 막 더 신나가지고 막 풀코스 계속 달리고 이러다가 몸을 망쳐가지고
그 다음부터 갑자기 기량이 미친 듯이 하락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왠지 걱정이 되죠. 아, 부상당하면은 큰일 나겠구나.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부상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내가 잘못 안 해도 부상을 당할 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상은 너 뭔가 잘못했어라는 걸 우리 몸이 알려주는 겁니다. 정신 차려 라고 얘기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얘기는 좀 재미있는 얘기인데 여담으로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해외에서 제가 이런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할 때 두려워하는 게 뭔가에 대한 주제를 좀 찾아봤는데요. 재밌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좀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해주신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달리기를 하다가 네 이제 대변이나 소변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굉장히 많이 가지더라고요. 해외 친구들이 그렇던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뛰면서 똥오줌을 싸는 그런 경우인 거죠. 이거 아침 식사하고 계신 분들 계신데 이런 얘기가 되나? 아무튼 사실 여기까지 사건이 벌어지는 케이스는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간혹가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보다 보니까 왠지 나도 저런 일이 터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중간에 화장실 가시면 돼요. 마라톤 대회 다 중간에 화장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절대 걱정할 거리는 아닌데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심지 말고 사이드에 사는 대회들 많다 보니까 화장실 중간에 없나 봐요. 그 미국이 약간 널찍널찍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슈들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처음 풀코스를 달리던 여러 번 풀코스를 달리든 풀코스를 달리기 전에는 다들 또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드렸던 건 그냥 대표적인 거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마다의 다른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거리들이 있을 거예요. 뭐 아예 그런 걱정거리가 없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걱정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오늘은요. 그런 여러분들이 이런 풀코스 도전함에 있어서 처음 도전하든 여러 번 도전함에 있어서 나는 어떤 걱정을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또 그런 경험을 미리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그런 분들의 댓글에다 답글로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아니면 최소한 응원의 격려의 글이라도 남겨주시면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약간 이제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긴 한데 그래도 풀코스를 도전을 앞두고 계신 분들 내년 대마, 대구마 그리고 저기 동마 이렇게 앞두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한번 여러분 오늘 내가 풀코스 도전할 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시면 좀 더 그 대회를 잘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께서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글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엘리언님께서 출첵합니다. 요새 아침 수영 다니고 있어요. 퇴근은 동일하게 런으로 귀가합니다. 내년은 트라이애슬론 도전해 보려고요. 하셨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트라이애슬론. 저는 꿈도 못 꾸는데 대단하십니다. 꼭 도전하시고 목표 이루시고요. 처음에 도전하실 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도전의 의미를 두시고 또 꾸준하게 하시면서 조금씩 성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달려라 이니님께서는요. 저는 기록은 상관없는데 하프나프를 웃으면서 완주해 보는 게 바람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 쉽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웃으면서 완주를 풀코스를 한다. 하프도 쉽진 않아요. 하프든 풀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웃으면서 완주한다라는 거는요. 그 기록의 어떤 수준을 떠나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고수예요. 굉장히 자기 몸의 컨트롤 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 컨트롤 잘하는 사람을 생각해요. 기록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그 현재 내 몸 상태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날 컨디션이 좋을 수도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진짜 잘 컨트롤해서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찐 고수예요. 그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가장 베스트한 달리기를 그 상태에서 베스트한 달리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달려라 이니님 말씀처럼 달려라 이니님 다음에 하프나 풀 정말 열심히 훈련하시고 많은 고민하시고 생각을 하시면서 다음번 달리기 하실 때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웃으면서 너무 즐겁게 소풍을 하듯이 그렇게 달리는 그런 대회를 한번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러닝님께서는요. 초보라도 걷기하면 풀마라톤 재미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타임트론 2시간짜리로 연습하니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후쿠오카였죠. 해피러닝님 첫 번째 풀코스를 아주 정말 즐겁게 완주를 하셨어요. 해피러닝님께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세상에 너무 행복하게 달리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해피러닝님하고 몇 번 달리기를 이제 많이 했었는데 정말 그렇게 즐겁게 달리는 모습 저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즐겁게 달리기 하셨더라고요. 보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그런 게 진짜 달리기의 즐거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1시간하고도 31분의 시간이 흘렀는데 오늘은 뭔가 방송이 조금 꽉꽉 찬 방송 같습니다. 제가 좀 말을 할 얘기가 많았는데 오늘은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말을 좀 빨리 했어요. 평소보다 좀 말을 빨리 해서 왜 이렇게 말이 빠르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꽉 찬 방송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 이제 서서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12월 3일 화요일입니다. 12월도 이제 3일이네. 12월이 왔구나 싶은데 정신 차려보면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 오고요. 좀 있으면 또 신정이 다가옵니다. 올 한 해가 끝날 겁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의외로 남은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요. 12월 어떻게 보내야 될까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얼마 전에 12월에 대한 12월을 어떻게 보내실 건지 한 해가 어땠는지라는 질문에 정말 그냥 즉석에서 답을 하긴 했지만 순간적으로 그러고 보니까 난 어떻게 올 한 해를 보냈지? 어떻게 남은 시간을 보내지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질문 주신 분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을 좀 가졌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한번 12월에 대해서 남은 시간들 잘 고민해 보시고요. 마무리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희 러닝 라디오 들어주시고요. 함께 해주신 저희 민티 여러분들 그리고 멤버십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러너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전 내일 아침 수요일 6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티런 러닝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